17세기, 와, 진짜 대단한 시대였죠. 갈릴레오, 데카르트, 뉴턴. 말 그대로 천재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요, 그 천재들 사이에서도 거의 뭐 왕으로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 이 사람이 현실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좀 기이한데 싶으면서도 들어보면 또 놀랍도록 논리적인 그런 해답을 내놓았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지금 바로 앞에 커피 한 잔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서 컵을 집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이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손을 움직이게 한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이 황당하게 들리는 질문이 라이프니츠가 풀려고 했던 거대한 수수께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퍼즐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 그야말로 공인된 천재, 라이프니츠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가 데카르트한테서 물려받은 아주 골치 아픈 숙제, 이른바 기계 속 유령 문제가 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라이프니츠 이 사람의 스케일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보세요. 뉴턴이랑 같이 미적분을 발명했죠. 현대 컴퓨터의 근간이 되는 기호 논리학의 기초를 만들었죠. 심지어 프로이트보다 훨씬 먼저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외교관이기도 했는데 프랑스의 시선을 돌리려고 이집트를 침공하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니까요. 당시에 네로라 하는 사상가 600명이랑 교류하고 편지를 15,000동 넘게 썼다니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 이렇게 대단한 라이프니츠가 씨름했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데카르트가 남긴 심신문제라는 골칫거리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것이다. 정신은 뭐랄까 물질이 아닌 유령 같은 거고 몸은 그냥 물질로 된 기계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심각한 질문이 하나 딱 튀어나옵니다. 유령이 어떻게 기계를 조종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이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물리적인 내 팔다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라이프니츠가 정말 엄청나게 과감한 생각을 해냅니다. 그는 아예 판을 뒤집어 버려요.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물리적인 물질들, 이게 사실은 현실의 근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죠. 자, 라이프니츠의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이게 진짜 재밌어요. 첫째, 진짜 세상의 근본이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쪼개지면 안 돼요. 그쵸? 둘째, 근데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전부 크기가 있잖아요. 셋째, 크기가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계속 무한히 나눌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결론이 뭘까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계속 쪼갤 수 있는 이 물리적인 물질들은 세상의 근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물질이 근본이 아니면 대체 뭐가 진짜냐? 라이프니츠는 그 답을 모나드라고 불렀습니다. 모나드. 이게 바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현실의 진짜 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물리적인 알갱이가 아니라는 거죠. 뭐랄까? 영혼 아니면 어떤 힘, 에너지의 중심점 같은 거예요. 비물질적인 거죠. 혹시 스타워즈 좋아하세요? 약간 그 포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수도 있겠네요. 라이프니츠는 온 우주가 바로 이 셀 수 없이 많은 모나드들로 가득 차 있다고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라이프니츠의 이 이론은요, 하나의 문제를 풀었더니 훨씬 더 이상하고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라이프니츠가 남긴 말 중에 정말 유명하면서도 아리송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모나드는 창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각의 모나드는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완벽하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완벽하게 독립적이어서 다른 모나드한테 영향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죠. 완전히 고립된 존재들이에요. 바로 여기서 완전 멘붕이 오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라이프니츠가 애초에 정신이랑 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하려고 이 모든 걸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문제가 더 커졌죠. 자, 다시 아까 그 커피잔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 생각도 모나드, 내 손도 모나드들의 집합체.
근데 얘네들이 서로 소통할 창문이 없다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내 생각이 내 손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 창문 없는 우주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라이프니츠는 정말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웅장하고 어찌 보면 가장 기상천외한 해법을 꺼내듭니다. 그 해법의 바탕에 깔린 원리가 바로 이 충족이율이라는 건데요. 아이디어 자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이유 없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모든 것,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이걸 듣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는 이 원리가 서로 소통도 못하는 모나드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라이프니츠 철학의 하이라이트가 터져 나옵니다. 이름하여 예정조화설. 결론부터 말하면 모나드들 사이엔 애초에 인과관계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신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수십억 개의 시계를 전부 똑같은 시간에 맞춰놓고 동시에 땡 하고 출발시킨 것처럼 모든 모나드들이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그 결과가 영원히 완벽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도록 미리 프로그램을 짜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게 사실은 그냥 완벽한 동기화였다는 거죠. 타이밍이 기가 막히가 맞으니까 우리가 착각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원인이 돼서 내 손을 움직이게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신이 짜놓은 스케줄에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할 시간과 내 손이 컵을 향해 움직일 시간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음 던졌던 그 커피잔 질문의 답이 나온 거죠. 커피를 마시고 싶은 여러분의 욕구와 컵을 짚는 손의 움직임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거대한 우주의 플레이리스트에 처음부터 그렇게 동시에 재생되도록 예정된 완벽하게 동기화된 두 개의 별개 사건이었던 거죠. 와, 진짜 상상도 못한 생각 아닌가요? 자, 라이프니츠의 이 거대한 이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하면서도 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신은 완벽한 존재죠. 그리고 신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마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버전의 세계를 시뮬레이션 해봤을 거예요. 무한한 경우의 수가 있었겠죠. 그럼 완벽한 존재인 신이 그 무한한 옵션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서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세계를 골랐을까요? 당연히 가장 조화롭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바로 그 최선의 세계를 선택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쟁도 있고 슬픔도 있고 온갖 불완전해 보이는 것들로 가득한 바로 이 세상이 신이 선택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한 세계들 중에서 유일무이한 최고의 세계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낙관적인 결론에 모두가 동의한 건 아니었죠. 가장 유명한 반박은 작가 볼테르에게서 나왔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상자를 낸 리스본 대지진 같은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나서 그는 자신의 소설 캉디드를 통해 아주 통렬하게 비꼬았어요. 아니 이게 최선의 세계라고? 그럼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세계들은 대체 얼마나 끔찍했던 거냐 하고 말이죠. 물론 라이프니츠가 그냥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려고 이런 주장을 한 건 아니에요. 그가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어찌 보면 기이한 이론을 만들었는지 이해하려면 그 시대 상황을 봐야 합니다. 당시엔 과학이 막 발전하면서 세상을 기계처럼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반면에 모든 것이 신의 섭리라는 신학의 세계가 있었죠. 라이프니츠는 이 둘, 즉 과학의 논리적인 세계와 신학의 목적에 있는 세계를 어떻게든 하나로 합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이론은 바로 그 위대한 화해를 위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라이프니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신이 완벽하게 작곡해놓은 악보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주되는 거대한 교향곡일까요? 아니면 그저 수많은 우연들이 부딪히고 얽히면서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즉흥 연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가 찾아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